안녕하세요. 아쇼TV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해운대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보면서도 진짜 걱정이 많이 돼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사편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는 도중에 진짜 대비하지 않으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사 자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폭염과 폭우, 화재,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한 1세기 동안 한 20cm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꼈을 때 20m라고 하면 그거밖에 안 돼? 별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의 열평창으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다가 열을 흡수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의 강도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바다가 받아내는데 이 수치를 넘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제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전 세계 곳곳에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냉각기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바다였던 것입니다. 해수면이 1m만 상승을 해도 일부 섬나라들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100년, 멀긴 하지만, 베네치아, 네덜란드, 몰디브, 일본 도쿄, 싱가포르가 위험에 처해질 것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해수면 상승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데요. 부산, 인천, 울산, 남해 등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년에는 서울의 경우 육지 면적의 3%가 침수가 예상된다고 연구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은 이번 여름부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우리나라는 해수면은 9.9cm가 상승됐습니다. 83cm가 되면 제주도가 침수가 되어서 약 한 30만 명은 내륙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가 침수되고 서해안, 남해안 침수가 먼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린피스 영상 자료 보시면 섬뜩할 정도인데, 인천공항 활주로가 다 물에 잠기게 되고, 해운대의 경우에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백스코 일대가 잠기게 될 것으로 나오네요. 부산의 경우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사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시시마레프 섬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20년 안에 섬 자체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투표를 해서 이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로 미국의 첫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수도 이전을 준비 중이며, 몰디브는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방안을 미리 잘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60억 유로, 하나 한 8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투입을 해서 공사기간이 약 한 17년에 달하는, 높이만 3m, 길이가 20m 정도 되는 300톤에 달하는 수문 78개를 설치해야 해서 바닷물의 범람을 막는 일명 모세 프로젝트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모세 프로젝트는 조수 상승 경보가 나오면 총 78개의 인공 차단벽이 상승을 하면서 최대 높이 3m까지 올라가서 바닷물의 범람을 막는 조수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적을 연상시키게 하죠. 베네치아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전만 하더라도 70%가 물에 잠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나서 침수 피해가 거의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작동 한 번 시키는데 1회당 20만 유로, 약 2억 8천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총 60회 정도 가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 143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작동 비용도 엄청나지만 자연재해를 극복한 인간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응 중인 네덜란드, 이름 자체가 낮은 네덜, 땅, 랜드라는 뜻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26%가 해수면 아래에 있고 폭우나 홍수가 나게 되면 60%가 침수 피해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800년 전부터 바다와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낮은 저지대 지역은 바닷물이 잠겨 있어서 이를 퍼내고 간척하는 사업이 필요했는데 풍차를 이용해 바닷물을 빼내 농토를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 왔습니다. 또한 그 현대화 노화의 방주인 수상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관광 휴양지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닌 생존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 농장, 집 등 바다 위에 뜨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해수면 상승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고 예방을 위해서 선진국도 이렇게라도 준비 중인데,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온난화 또한 온도가 20년 안에 1.5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는 그리스의 역대 최장 폭염 41도, 미국 데스밸리의 경우에 55도, 인도 52도,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최대 75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진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수치네요. 우리나라도 그 뉴스 기사를 보면 동해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상어가 출몰한다 그러고, 오징어가 이제 없어서 비싸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 즉슨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멈추는 게 최선의 방법이니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석유 연료가 줄어들고 거리만 나가보셔도 전기차가 많이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현재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재난 피해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위기가 와서 복구하려는 시도보다 발빠르게 먼저 예방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각종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후세대를 위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제가 제작할 영상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결책으로 해상도시를 부산에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최초 부유형 해상도시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꼭 영상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